6.3 조기 대선이 꼭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하고 17일에는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주 일정을 전국 주도권을 가를 승부처로 보고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치직설 배종호 세안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잠시 뒤 2시부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정치외교 통일안보, 내일은 경제, 모레는 교육사회문화 이렇게 사흘 동안 하고 목요일에는 국회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8개 제2요구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또 시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 주 국회가 이제 주목되는 그런 일정들이 많은데요. 자, 일단 오늘부터 있을 대정부 질문, 이 조기 대선 전국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 조기 대선 전국의 어떤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또 대정부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여야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포인트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결국 이제 서로 책임론을 가지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기 대선이 5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원인이 뭐냐, 그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부 보수 세력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번 조기 대선은 내란 세력들을 완전히 정리해서 내란을 종식하는 그런 대선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펼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최근에 대권 출마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 그리고 또 대권 도전설과 관련해서 이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질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금 이런 조기 대선의 결과는 결국 민주당에서 거대 의석을 앞세워가지고 줄탄핵을 했기 때문이다. 또 그리고 예산, 그리고 또 법안을 일반 강행 처리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제 그런 논리로 맞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논리가 빈약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통해서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까지도 8대0 전원일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했고, 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69% 우리 국민들이 헌재 탄핵 파면은 잘했다. 반면에 잘못했다는 이제 2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저희가 지표를 인용을 해야 돼서 조금 갤럽에서 줄여주시고요. 그런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지금은 이제 50일밖에 대선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 통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대통령도 없는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출마설이 나오고 또 대정부 질문에 불참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유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출석한 전례가 없다, 뭐 이런 이제 이유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전례가 없죠. 이제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에 2016년도죠. 그때는 직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대정부 질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는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전례가 없는데, 저는 이게 대정부 질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국무총리입니다만은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지원 보좌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단 유사시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을 말하자면은 국회에 세운다 그러면은 대정부 질문에 나오라면 대통령을 앞에다 불러놨다 놓고 질문을 벌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대정부 질문에 불러다 놓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민주당에서도 요구를 해서도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책임론 부분, 이분
이번 뭐 대정부 질문에서는 부각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앞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헌재도 판결문에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이 과도하게 입법 폭주를 하고 또 탄핵을 과도하게 하면서 국정마비를 시도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도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지적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뭐 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옹호한다거나 지지한다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은 계엄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 민주당의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예.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저도 이 시간에서도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찍 헌법재판관 대통령 모습 지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왜냐하면은 대통령 권한을 모시고 또 통상적으로 한 달 전에 지명을 해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했기 때문에 아마 권한 대행이라 하더라도 그 절차에 따랐다고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런 이슈들이 어떻게 이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제 질문이 나오고 답변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국회 방송을 통해서 또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주말 새 국민의힘 대선판이 요동쳤습니다. 유력 주자로 꼽히던 오세훈 시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인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 출마 자체를 아예 거둔 것 같고 유승민 전 의원은 일단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출마 자체를 접었는지는 아직은 좀 불확실한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두 분이 이제 중도 확장성을 가진 그런 이제 후보로 유력한 그런 후보로 꼽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차질이 생긴 건 물론이고 또 경선 흥행 효과에도 좀 우려감이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진짜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승산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예.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국민의힘 경선 룰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 이 두 가지 같은데요. 일단 국민의힘 경선 룰은 당원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인데 여기에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여기다 도입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당원 또는 무당층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소속의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높은데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 경선 룰을 보면 1차에서 4명으로 거르는 네.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2명을 가지고 결선 투표를 하는데 네. 4명 안에도 못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유승민 전 의원은 판단한 것 같고요. 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4명 안에는 뭐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높겠지만 장담할 수 없다. 플러스 결선 투표에는 본인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특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뭐 본인의 행보나 또 그리고 여론 보도의 또 언론 보도의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결정이 되면 그 대선 후보하고 단일화하는 그런 양상으로 갈 것 같은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리얼미터 기준입니다. 여론조사 네, 아니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십니다만 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 그동안에 보수에서 압도적 1위를 했던 김문수 네. 전 장관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더욱더 승산이 없다. 이런 판단에서 결국 두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은 좀 국민의힘이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 이미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하는 것 같다. 그래 놓고 당내 내부 기득권만 지금 탐하는 것 같다. 네. 반성과 성찰이 없으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중도 외연 확장성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또 탄핵을 찬성한 사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중도 외연 확장성이 더 좁아지고 오히려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좀 극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주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바라는 네. 그런 방향과는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정권 재창출기라고는 더 멀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네, 최종적으로 한덕수 대행은 출마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행보를 보면은 예.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첫째 이유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봤잖아요. 대통령 선거에 나오느냐. 그러니까 요구라든지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본인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안 나온다고 해야죠. 실제로 황교안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55일 전에 자기가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치인의 화법으로는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이제 일부 언론의 분석인데 지금 내란 관련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권한대행하고 상의를 사전에 했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에 내가 너하고 상의를 했잖냐라고 이걸 밝히게 될 경우에는 내란 공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인질로 잡혀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구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언론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여러 가지 그 이슈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출마를 포기한, 경선에 이제 출마를 포기한 배경 뭐라고 보셨습니까? 예, 우선 한덕수 총리의 내란 관련설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서 말씀하신 것 같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참 중도 확장성이 강한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 경선 과정에서 이 경선 흥행을 조금 가라앉히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여져서 참 아쉽고 또 안타깝게 생각되는데,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당이 이 대통령 탄핵을 파면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라도 책임져야 되겠다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참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오세훈 시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토지거래 허가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여론이 이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하면서 지지도가 상당히 낮아지는, 오르지 않는, 상승하지 않는 그런 추세에 있다 보니까는 좀 부담이 됐을 것이고, 한덕수 총리 차출설도 본인은 고려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뭐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는 합류를 하지 못할 것이고, 지금 이제 로드맵을 봤을 때는 앞으로 국민의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무소속 출마해서 단일화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정말 세계적인 경제 통상 전문가이고, 또 특히 주미대사를 하면서 미국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세계가 지금 통상 경제 시스템이 이제 재편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말 적임자다 하는, 누구나가 국민들이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출이 된다고, 차출이라고 하면 뭐라 하겠습니다만은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아마 등판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이제 상식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오세훈 시장도 그 부분에 대해 감안을 했을 것이고, 근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당 내에 경선 룰에 대한 반발이 컸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그 경선 룰로 봤을 때는 당원들의 당심이 크게 좌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룰이기 때문에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거기에 대한 불만 제기로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 행보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결코 당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오늘 한덕수 대행은 국무회의에 출석 주재하면서 마지막 소명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확한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보를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국민의힘 경선 룰을 말씀하셨는데 민주당도 경선 룰 때문에 좀 내부에서 좀 진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두관 예비 후보는 지금 경선 출마 여부까지 고심 중이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오늘 상당히 좀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지금 민주당 경선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00% 국민 경선에서 이번에 이제 권리당원 50% 그리고 나머지 50%는 여론조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역선택 방지로 해서 민주당도 이제 지지층하고 무당층만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명계 주자들이 이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기존에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룰이 100% 국민 경선이 아니고요. 예. 50대 50은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 여론조사로 하겠다는 것이고, 예. 이전에 이제 국민 여론조사로 한 게 아니고 국민 선거인단. 국민들이 이제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니까. 근데 이제 여론조사로 한다라는 게 이제 달라진 부분인데요. 어떻게 민주당의 룰이 결정이 되든 뭐 어대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가 후보로 되는 데는 이변은 없다. 그 이유는 뭐 다자대결 구도에서도 뭐 압도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지지도가 1위로 나오고 있는가 하면 또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8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변수는 없고, 그렇다면은 좀 사전에 논의 절차, 그러니까 다른 도전자들을 상대로 좀 논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글쎄요. 라는 그런 문제 제기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당 대선 특별당규위원회에서 내놓은 설명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는 조기 대선이니까 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선택이 우려가 된다. 실제로 지난번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경선할 때 1차, 2차 다 5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갑자기 3차 경선에서는 뒤집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 이제 국민 선거인단을 하다 보면 또 잡음이 있어요.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의원총회, 또 그리고 최고위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당원 투표하고 또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크게 보면 조기 대선에 집중하자라는 그런 판단을 민주당 지도부가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오늘 경선 룰이 결정이 되는 거죠? 오늘. 그렇습니다. 민주당 경선 룰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민주당 경선은 제가 보기에는 무늬만 경선이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제가 민주당 쪽에서 이제 참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부분이 국민경선제였거든요. 그동안 20년 넘게 국민경선제를 해왔는데 이 부분을 한순간에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특별당규라 해가지고 다 바꾸는데, 당규를 갖다가 필요할 때마다 당규를 바꾼다? 이것도 참 이해하지 못할 부분인데, 어차피 이제 이재명 대표 1인 사당화라고 하는 그럼 이 경선 과정에서도 뭐 그동안 당대표 선거에서도 물론 이재명 대표가 득표율이 굉장히 높았죠. 지난번에. 그렇지만 이번에는 뭐 거의 99%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인 사당화를 완전히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그런 경선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뭐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사실 뭐 역선택 방지조항, 우리 국민의힘도 역선택 방지조항 때문에 지금 논란입니다만은 이게 오로지 당원,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원의 지지도가 뭐 압도적이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역선택 반지정을 하면은 결국은 무당층에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응하지 않아요, 여론조사에는. 그렇지만 계속 돌리다 보면은 결국은 당원 중심, 당 지지도가 높은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것은 1인 사당화를 더 강화시켰다. 민주당의 경선룰 오늘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른 민주당 내부의 현재까지는 뭐 사자 대결이다, 이런
구도였는데 그 구도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